형님들이 매매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고, 어느 정도 확신이 좀 드는 자리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리는 좀 공격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리도 있고, 지금 진입해서 손절폭이 너무 크네 하는 자리들도 있고, 이거는 형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런 상황마다 비중 조절이라는 거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 내가 알트를 매매하는 거나 비트를 매매하거나 이더를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음, 시가총액이 낮은, 떨어지면은 손절폭이 엄청 큰 그런 알트를 매매하거나 했을 때, 항상 형님들 재산 안에서, 시드 안에서 레버레이지들을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체 레버레이지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격적이다, 내가 지금 사서 먹어봐야 얼마 못 먹는 자리야, 그래도 얘는 추세가 너무 살아있어 하면은 진짜 비중을 너무 많이 실을 수는 없죠. 너무 많이 실을 수는 없어. 근데 상황이 지금 너무 좋아. 알트들 막 다 날아가는 자리고, 갔던 자리에서 눌림목도 이쁘게 잘 만들고 있는 흐름이야 라고 하면 비중을 더 세게 실어보는 거고, 그러면서 형님들이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매수하면 무조건 100 다 들어가, 이런 개념보다는 상황마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단타 치는 거 하고 스윙으로 가자는 거 하는 거 하고는 또 시드 비중이 다르죠. 그죠? 왜냐면 단타를 치는 거는 먹어도 얼마 먹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손절폭을 타이트하게 잡고 먹을 것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형님들 시드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여러 번 털리는 경우가 있어. 특히 지금 같은 장이나 어려운 장은 항상 옵니다. 매매는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쉬운 장이 있으면 어려운 장이 있어요. 무조건 다 어렵고 이런 게 아니야. 형님들도 분명히 21년도에 느껴봤을 겁니다. 쉬운 장이 있고요, 쉽다라고 생각하는 장이 있고, 진짜 어렵다, 지금 힘들다 하는 장이 분명히 있어. 이것만 본인이 판단을 진짜 잘해도, 본인이 판단 잘하잖아요, 이것도 승률 올라가요. 어려울 때는 애초에 시드를 크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렵다는 얘기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중요한 뭐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들을 오히려 찾거나, 단타는 좀 덜 하거나, 오히려 전략을 좀 많이 바꿔야 돼. 근데 형님들이 느꼈던 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많으니까, 21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 쉽다라고 생각을 했던 장이고, 지금 그 이후에는 계속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장이죠. 지금 2년 동안. 근데 또 이러다 보면 쉬운 장이 또 와요. 쉬운 장이 또 와. 내가, 형님들 그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매매를 하면서 하루하루 돈을 벌어서 내 자산을 늘려간다는 개념은 사실 크게 맞지 않아요. 이런 개념은 크게 맞지 않아. 투자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10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보죠. 근데 대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려운 장에서 단타를 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 이거를 꾸준히 가져가고 싶다, 꾸준히, 이거는 안 맞아요. 투자 시장에서는 스캐핑 치시는 분들도 똑같고, 무조건 꾸준히 얼마씩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는, 형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언제 형님들이 좀 뭔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이거는 몇 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어. 한 방이라는 게 있어요, 형님들이 좋아하는. 근데 그거는 진짜 자주 안 와요. 자주 안 옵니다. 단기적으로 하루하루 얼마 벌겠다가 아니고, 하루하루 안 벌어도 나한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열심히 단타 치면서 벌었던 돈을 한 방에 벌어주는 장이 와요. 이런 장이 옵니다. 이건 똑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대부분 돈은 그런 데서 많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어. 돈을 벌어주는 장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잘 벌고 그때도 잘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죠. 이게 맞아요. 지금도 조금씩 벌어두고 한 방 장이 왔을 때 더 많이 땡기면 그게 이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형님들이 선택해야 될 건 뭡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한 방은 있잖아.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형님들이 단타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게 해야겠죠. 혹은 시드라도 줄이던가. 왜 나중에 자기 살아났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큰 시드를 갖고 와서 넣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많이 사서 스윙으로 가져가면 또 이득 아닌가요? 또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 관점이긴 한데 결국은요, 형님들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비트코인 전고 부분까지 비트코인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방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90%예요. 한 방에 형님들이 잘 먹어도 90% 상승이야. 그래서 비트코인이 요 정도 올라왔어. 90%가. 그러면 형님들이 90% 개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알트도 그렇고. 근데 진짜 돈 벌어주는 장은 형님들이 수저가 바뀐다는 얘기하죠. 수저가 바뀔 수 있는 장은 이런 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노는 장이 아니야. 이런 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님들이 단타도 치고 조금씩 시도 늘려나가고 이런 장이고, 진짜 숟가락이 바뀌는 장은 이런 장이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코스피 코스닥 전고 뚫기 전까지는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전고 뚫고 나서야 좀 장이 좀 더 좋아질 거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잘 올라가는 주식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요런 장 같은 경우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장이 좋다, 뭐하다. 그냥 평균적인 장인데, 진짜 좋은 장은 뒤에 오겠죠. 형님들이 뭘 해도 상관없는 장은. 이럴 때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욕심을 크게 부릴 자리는 아니다. 어차피 지금 형님들이 열심히 단타 쳐봐야 숟가락 바뀌려면, 아무리 잘해봐야 숟가락 바뀌려면 3년에서 5년 이상 걸려요. 엄청 잘한다는 가정하에, 승률이 진짜 높다는 가정하에 그 이상 걸려. 그래도 불장 한번 먹는 것보다 못 벌걸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쉬운 장이 있고 어려운 장이 있다. 쉬운 장에서는 형님들이 발가락으로 매매해도 상관없지만, 어려운 장 같은 경우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렵다는 장에 또 뭐가 붙겠죠? 하락장이 어려워요. 이거만큼 또 어려운 건 없어. 어려운 장. 21년도 이후에 하락장 왔던 것처럼. 사람 욕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 반대인 거예요. 하락장은. 반대야. 그래서 형님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하락장은 그래요.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사고 싶고, 사니까 물려서 나오고 싶어서 본전 생각나니까 물타기 하고. 이게 하락장이니까 결국은 하락장은요, 형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장이에요. 그 누구도 아무리 차트를 잘 보는 사람도 하락장 100% 다 지킬 수는 없어.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번 거 20, 30%는 까먹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상승장 때 벌어놨던 걸 20, 30%는 까먹고 지킵니다. 지킨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벌게 해줬으면 어느 정도 반납은 해야지. 그런 것만 인정 잘 하면 됩니다.